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준공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부서가 옮겨올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전 부서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1%로 앞으로 석 달 뒤면 공사가 끝나고 그로부터 2달 뒤인 7월에는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김영록 지사의 공약에 따라 동북권 조직은 4개 실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근무지를 옮기게 될 직원들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이사비나 거주비, 주택 구입 대출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월달에 도의회 상정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한 후에 올 상반기에 추경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서가 이전해 올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라남도는 동북권에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따져보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 5월에는 도의회에 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러 설이 나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경에 있는 국익 관여의회와 기억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동북권 서북권에 참여하다 보니까 빨리 발표를 안 나오더라고요. 부서 이전은 거주지와 자녀 교육 등 여러 사안이 맞물려 있어 직원들 입장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전 부서를 두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동북권과 서북권 도의원들은 이전 부서 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 4개월이면 준공이 될 텐데 어느 부서가 이전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안이 나와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내부 혼란만 더 커질 것이고 전라남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22일 동부지역본부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서 이전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번 박람회 목표 관람객 수는 800만 명, 이 가운데 외국인이 32만 명인데요. 전국적으로도 오랜만에 열리는 명실상부한 국제행사인 만큼 주최 측에서는 해외 홍보와 마케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 정부와 국제원예 생산자협회가 승인한 범국가적인 국제행사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가 이벤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수년 만에 열리는 장장 7개월간의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외국인 관람객 32만 명 목표 달성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17개 나라 60개 도시가 참가하는 국가의 날과 시민의 날 행사 등 해외 방문객 유치에 주력해왔습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적극 협력해 회원국들에 대한 홍보는 물론 회장단의 개막식 초청과 가을 총회 개최도 확정했습니다. 또 문체부 소속 외신지원센터와 외신기자협회 등을 통해 이미 정원박람회 주요 이슈를 담은 보도자료는 세계 각국의 언론사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 등과도 한국방문회회와 전남방문회회 필수 관광 코스 연계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정원박람회 개최 도시나 여건이 비슷한 외국 도시를 직접 찾아가는 해외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등 17개국 참가, 독일 학생 2,000명, 태국, 베트남 6,000명이 전세기를 통해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일에서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마나임시를 방문해서 상호 교류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성황을 이뤘던 개막 50일 전 프레스데이 같은 주기적인 언론 브리핑과 팸 투어를 박람회 기간 내내 수시로 개최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순천시 의회도 오는 27일부터 6박 9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공식 방문해 탄소 중립 실천 우수 사례와 친환경 소각시설 등을 견학하면서 정원박람회 해외 홍보 활동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세계인의 축제를 만들기 위한 주최 측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가 독일에서 박람회 해외 홍보와 연방 정원박람회 준비 현장 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유럽 현지 시각으로 그제부터 오는 24일까지 독일 만하임과 프라이부르크 등 5개 도시를 방문해 독일 연방 정원박람회장 조성공사 현장과 과거 정원박람회장을 활용한 도심 정원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첫 방문지인 슈투트가르트는 과거에 5차례나 독일 연방 정원박람회가 열렸고 이렇게 만들어진 9곳의 도심 정원을 도시숲길과 바람길로 연결해 정원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와 시청사 주변 재생 사업 등에 접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24회째를 맞은 백운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치열했던 예선을 마치고 본선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39개 팀이 참여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우승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심판의 휘슬이 불리고 곧이어 흰색과 붉은색 유니폼이 강하게 맞부딪힙니다. 광양제철고대 경기 능곡고 경기로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 토너먼트가 시작됐습니다. 상대가 공을 잡자 거친 압박이 들어가고 역습이 시작됩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상대 수비 머리를 맞고 나온 공을 놓치지 않고 골문 구석으로 차 넣어 광양제철고가 선취점을 뽑아냅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39개 팀이 참여해 우승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숫자뿐 아니라 프로축구 18세 이하 팀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면서 우승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거란 평가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금호구와 영광FC 18세 이하 팀, 광양제철고까지 3개 팀이 16강 본선에 안착했습니다. 광양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 지역 축구 명문인 광양제철고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부임 한 달을 맞은 새 사령탑도 홈 이점을 많이 살려서 광양에서 하는 대회만큼 저희는 무조건 우승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3학년이 돼 주장완장을 찬 선수도 목표는 우승입니다. 득점 많이 해서 저희 원하는 축구 하는 게 목표고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 이제 하면서 프로 경기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대회 주체인 광양시 체육회는 무엇보다 선수 부상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 보험을 이렇게 같이 좀 들어가지고 그 선수들 혹시 부상에 됐을 때 그 후속 조치까지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축구 최강을 가리는 백운기 결승전은 오는 27일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해킹 의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빼돌린 해킹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300여 개의 사이트에서 빼돌린 개인정보만 700만 건이었는데요. 경찰은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철문을 강제로 엽니다. 철문 안쪽에 설치된 강화 유리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자 컴퓨터 여러 대가 설치된 사무실이 나옵니다. 내일도 컴퓨터에서 전화번호 경찰청에서 왔고요. 네? 전화번호 경찰청입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48살 조모 씨 등 12명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해킹 의뢰 채널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들이 2년 동안 해킹을 통해 빼낸 고객 정보는 결혼정보업체 등 385개 웹사이트에서 700만 건에 달합니다. 각 웹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해킹 의뢰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경제 언론사, 결혼정보업체 등 385개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부 고객은 경쟁업체의 웹사이트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조 씨 일당에게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해킹 조직 12명 가운데 7명은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피해 업체의 해킹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해킹한 개인정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킹을 의뢰한 사람들도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5년 연속 전남 대표 축제로 선정된 여수 거북선 축제가 2022 지역 온라인 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모바일 게임과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을 통해
열린 축제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온라인 축제는 온라인 축제의 만족도와 참여율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300여 개의 축제가 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광양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전기차 802대와 수소차 188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전기차는 최대 2,050만 원, 수소차는 3,450만 원씩 총 19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상황에 맞춰 전기차 공용 충전기와 수소 충전소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는 정수장 누수로 인한 단수 사고 외에도 이번 주에 유독 상수관에서 새는 물이 많았습니다. 광주는 오래된 상수도관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체하는 비율은 전국에서 또 가장 낮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한 도로에서 새는 물을 잡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의 연결 부위가 터지면서 땅 밖으로까지 물이 새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한 상가에는 1시간 반 정도 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누수 사고는 400여 미터 떨어진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에서 또 있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인근에서 영업 중인 상가의 물 공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상수도관의 노후화. 이처럼 광주에서는 전체 시민이 20일 쓸 수 있는 물이 매년 새고 있는데 단수 사고가 난 뒤 강기정 광주시장도 새는 물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노후관 정비를 꼽았습니다. 전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광역시,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런 누수를 잡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주의 오래된 상수도관 정비는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광주의 경련관, 즉 오래된 상수도관은 지난 2016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전체 상수도관의 650여 킬로미터 수준이던 노후 상수도관은 배가 넘게 증가했는데 이는 특광역시는 물론 전체 지자체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반면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정비는 전국에서 가장 부족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이 1,500여 킬로미터로 급격히 늘어난 지난 6년 동안 광주시가 새 관으로 교체한 건 매년 10킬로미터 남짓, 전체 0.28%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8개 특광역시에서 평균 229킬로미터를 교체한 것과 비교하면 5%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오래된 상수도관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장 빠르고 이를 막기 위한 정비는 가장 늦은 건데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상수도 사업본부 전체 예산 가운데 상수도관 정비에 투입한 예산은 6%인 85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세관의 작년,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했던 만큼 관망의 어떤 구조적 안전성, 또 누수 축소 그런데 방점을 두고 광주에서 한 해 새는 물은 연간 1,000만여 톤,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5.7%입니다.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서 광주시 상수도 행정은 스스로 절약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학생들의 성적과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전남에서도 12,000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전남 지역 97개 학교 12,164명이 응시했으며 일부 학생들의 성적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피해 규모 파악과 확산 방지 방안, 보상 방안 등에 대해 15개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지역의 공익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어제 의료 취약 지역의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의대 정원을 배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건의문 전달식에서는 순천대를 비롯해 목포대와 충남 공주대 등 4개 국립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관할 시군 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합장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내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 장소를 방문하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새학기 전남 지역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등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처음 맞는 새학기에 전남 지역의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대면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통학버스나 합창 수업 등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등교를 앞두고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의무 칸막이도 해제했으며 접촉이 빈번한 시설과 기구에 대한 청소와 소독, 식사 시간 창문 상시 개방 등의 조치 등을 강화했습니다.